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출석 시간과 장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가 혼자 출석할 거라고 했는데 정작 말만 그렇게 하고 출석 시간을 알려서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검찰 출석하시는데 오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무총장께서도 비공개 측에서 말씀해 주셔서 혼자 가신다고. 지지자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혼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그 의미가 진정성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직접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출석하시는 거 10시 20분이라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지지층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자, 저 끝에 보시는 포스터처럼 이 대표가 출석할 때 함께 모여서 응원하자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네 번째 검찰에 출석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지지자들이 다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패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환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검찰이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그거라고 보시는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방금 얘기한 대로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 하지만 자신은 1원 한 푼 받은 게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특혜 의혹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또 그 혜택은 국가가 누렸고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자료와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고요. 또 검찰에 낼 진술서 요약본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 검찰 소환 때처럼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선다더니 여론몰이에 의지하려 하는 건 오히려 죄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라는 이 대표의 뻔뻔한 주장과 달리 이는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는 것이 이미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이익이 개발업자에게 기속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발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계공을 배제함으로써
민간업자에게 3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 원대를 환수했다라는 주장 역시 애초 기부 체납 대상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오히려 성남시가 손해를 봤던 건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출석 현장 생중계 예정이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대회를 구실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 따내려 한 거 아니냐는 주장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이 확보한 재작년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의 결산 검토 보고서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여가부 요청에 따라 대회 총 사업비가 300억 원 넘게 늘었는데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애초 사업 계획이 부실했던 탓에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됐다는 겁니다. 특히 계획에 없던 기반시설 설치 비용 200억여 원에는 새만금 개발 목적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회와 무관하게 새만금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업 예산이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지적들을 근거로 잼버리 대회 파행의 주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전라북도가 직접 담당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집행률이 60%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잼버리 대회는 뒷전이었고 새만금 개발 예산만 챙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상 유치와 준비 초기 단계부터 부실이 예고되었지만 지난 정권과 민주당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렴치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폭염과 열악한 위생 문제는 조직위와 주무부처인 여가부 책임이라며 물타기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세계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야 책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는 잼버리 파행 원인 가운데 하나로 SNS를 지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SNS나 또 부모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위주로 이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아, SNS를 통해서 그 대원들이 막 알려가지고 저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잼버리 대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졌던 관심의 10분의 1만 전에 가졌어도 굉장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예방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반에는 좀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잼버리에 오래 참가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은 첫날부터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외부에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더 증폭된 결과도 있었고. SNS가 잼버리에 대한 오해를 키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 지사의 출석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 정부 관계자들도 나오지 않아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다른 현안 논의도 무산됐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로 가보시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에 기반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오늘 회의가 합의해서 이미 지난달에 공지된 상황 아닙니까? 합의된 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공지했잖아요. 정부 부처나. 그 발언 중에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사장이 행안부 장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행태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회의 역할은 망각하고 잼버리 파행에 비난받는 윤석열 정권과 행정안전부 장관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네.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무너진 교권을 세울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